네, 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자,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예상보다 다르게 장마도 빨리 끝나버렸고요.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투어했던 농가를 수정 상태와 지금 현재 결실이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왜 결실이 안 되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서 전북, 전남, 경남, 경북 네 군데 지역을 투어를 했습니다. 농가분들 만나고 현장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제가 주로 돌았던 전북과 전남은 하우스가 많았고요. 경남, 경북은 노지가 좀 많은 편인데요. 완전히 구분되는 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6월달 꽃이 이제 대부분이 지고 7월달 꽃, 2차, 3차 꽃을 보고 있는 시점인데 6월달 꽃, 즉 2차 꽃을 수정 잘 시킨 분이 있고 아예 못 시킨 분이 계시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올해가 또 작년하고 다른 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날씨적인 변화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월 달에 너무 극심한 저온 현상이 깊었죠. 바람도 엄청 불고 날도 추웠던 저온 현상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장마가 너무 빨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빨라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하우스에 피는 꽃들이 작년보다 좀 크기가 작은 게 많이 보였습니다.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수정도 좀 덜 되는 경향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크기가 작은데도 수정 잘하신 분이 있고 못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크기 꽃이 좀 작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됐다는 원인이라면 그분들이 열매를 그나마 수정시켰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박피라는 것을 했던 농가는 수정이 많이 되었고요. 박피를 하지 않고 기존에 지금 보면 수정 보조제라고 불리우는 영양제를만 사용하신 분들은 박피를 하신 분에 비해서 수정이 조금 적게 되는 그런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박피란 어떤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며 어떤 시기에 하면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가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선 박피를 말하기 전에 나무나 식물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게 뿌리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나무는 물이 올라가는 관이 있고요. 그걸 물관이라 그러고 그 영양분이 올라가는 관이 있습니다. 그걸 체관이라 그러는데요. 물이 올라가는 관과 영양분이 올라가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물관체가 붙어 있는 것을 형성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즉 이제 물과 영양관이라고 쉽게 말하죠. 물도 하고 영양분도 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나무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분은 물론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광합성한다 그러죠. 잎에서 영양분을 만드는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잎에서 영양분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은 우선 이렇게 타고 뿌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은 밑에서 바로 올라간다면은 영양분은 잎에서 만들어져서 뿌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박피란 건 뭐냐면 물이 못 올라가게 하고 영양분이 못 내려가게 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면 뿌리랑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박피를 쓰이는 도구를 이용해서 밑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아니면은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딱 끊어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은 이 나무 바깥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게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끊어주게 되면은 물은 못 올라가고요. 끊겼기 때문에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은 내려가다가 멈춰버리죠. 그래서 잎에서 만든 영양분이 못 내려가고 꽃으로 바로 영양분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해서 꽃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영양분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꽃이 잘 피고 또 수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박피란 녀석은 끊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 꽃이 피는 개화기 시기에는 꽃이 더 많이 오게 하고 수정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 속담에 보면 대추나무 시집 보낸다,
또는 대추나무에 뭐 염소나 소를 매달아 놓으면은 꽃이 잘 온다, 수정이 잘 된다는 말이 박피, 그러니까 이런 방식과 비슷합니다. 시집 보낸다는 거는 이제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굵은 돌을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서 시집 보낸다는 건데, 원리는 뭐냐면 이 돌이 얘 가지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영양관이 눌리게 되기 때문에 꽃이 많이 오게 됩니다. 수정이 많이 오고, 소와 염소를 매달아 놓으면은 많이 수정이 되는 이유가, 소와 염소가 매달려 있다는 끈이 이 대추나무에 묶여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추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던 그런 영양관이 끊어지기 때문에 미세하게나마 박피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6월달 꽃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저희 말로. 잃어버리셨던 분들, 즉 수정이 안 되고 박화되신 분들은 물론 속상하죠. 하지만 7월달 꽃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남쪽이라도 7월달 꽃까지 수정하면 충분히 수확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7월달 꽃도 박힘을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충분히 착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박피를 도끼로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톱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가위를 이용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위로 박피하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얘는 아상 박피 가위로 검색을 하시면은 뭐 네이버나 쿠팡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고, 얘는 그냥 박피 가위로 검색하시면은 쉽게 테무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가위입니다. 아마 얘들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하실 거고요. 요 가위 같은 경우에는 신성 박피 가위인데요, 충북 보은의 대추연구소에서 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든 가위인데, 이 가위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가위 빨간색, 두 색깔도 다르네요. 붉은색 얘들은 내가 힘을 줘서 이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박피를 강하게 해야지 그럼 힘을 주면 되고, 아니면 약하게 하면,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반대입니다. 기존부터 이렇게 좀 탄성이, 스프링이 되게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요게 가지라고 보면요, 얘들은 내가 힘을 줘서 이렇게 뺑 돌린다는 개념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힘을 줘서 돌리는 개념인데, 얘는 기본 자체가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은 박피가 되는 형식인데, 여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돌리면 돌릴수록 이 압에 의해서 날이 점점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껍질까지도 약간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이 가위 같은 경우에는. 해서 이 가위 사용할 때는 이 안쪽보다는 끝부분을 하시게 되면 보다 얇게 박피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3개의 박피 가위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나무에 하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시냐는 거. 봐봐. 자, 얘와 얘를 같아. 요렇게 잡고, 이 한 바퀴가 다 돌아다녀줘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뿅 돌아주면, 여기 물과 영양분이 같이 나가, 관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물이 쭉 나와. 물이 묻어 나오면은, 박피가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얘와 얘는 내가 힘을 조절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강도를 조절하는 거고, 얘는 반대로 이렇게 하면 그냥 물어버려. 근데 이 상태로 만약에 돌려버리면 상처가 되게 크게 나버려요. 이 보면 가위로 했는 거고, 얘는 지금 노란색 이 녀석으로 했는데, 얘는 껍질이 다 일어나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로 할 때는 반대로 내가 힘을 잡고 덜 물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그 부분에 살짝 물려서, 그 부분에 살짝 물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처가 덜 나도록 해주는 게 되면 관건일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지. 딱 물려서 돌린다는 개념은 같다고 볼 수 있지. 그런 식으로. 뭐 어느 게 더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좋다 그런 건 없어. 얘도 변하신 분이 있고, 이건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해도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이게 약해서 그래. 큰 것과 이런 식으로 해서 얘만 해도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지? 근데 얘는
내가 힘을 줘서 이런 식으로 돌려줘야지만 돌아가죠. 그래서 두 개는 차이가 있다고. 자, 이렇게 바퀴를 하게 되므로 부풀 올라. 그리고 이렇게 바퀴는 자국. 보여? 그럼 바퀴 부위는 아까 그 뿌리 쪽이라고 하셔서 저는 저 나무 저긴 줄 아니야, 여기야. 아. 여기 보는 거. 이거 여기를 바퀴하게 되면 여기 부풀어 올라. 나중에 보면 얘보다 얘가 더 커져 있어. 양분이 못 내려갔잖아. 네. 이게 여기가 더 굵고 밑에보다. 아. 지금 이렇게 현정은 바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열매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 착색이 다 돼 있죠. 그 착과가 다 돼 있지. 그럼 바퀴 부위는 자기가 알아서 보고 선정하는 거예요? 보통 바퀴 부위는 지금 신초에서 약 한 10cm 미만 이 정도 선에서 바퀴가 보통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 바퀴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한 5일 정도 지나면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바퀴하고 나면 나무가 상처 나서 죽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 안 죽습니다. 대추나무는 이렇게 바퀴를 하고 나면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되면 빨리 회복을 합니다. 대신 박피했는 곳이 약간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부풀어 오기 때문에 부풀어 올랐다면 박피가 잘 된 거고, 그렇지 않고 너무 얇게 하면 부풀지 않습니다. 해서 껍질이 아니라 껍질 안까지도 살짝 들어가 줘야지만 제대로 된 박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박피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박피를 나게 되면 이 부분이 상처가 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벌레들이 가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박피를 하셨으면 최소한 3일 이내에는 살충제를 한번 살포하셔서 균이나 벌레들이 이 상처난 부위에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박피하고 난 뒤에 수정 보조제를 쳐주면 더 좋지 않나요? 네, 물론 더 좋죠. 수정 보조제를 주게 되면 양분이 공급되면 더 좋은데, 기본적으로 박피를 먼저 한 다음에 수정 보조제가 들어가야 되지, 이 반대로 하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꽃이 하나도 없다, 내 포장에 이제 꽃이 하나도 없고 꽃도 안 보인다 하게 되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박피를 하시고, 그리고 한 5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없던 꽃이 끝부분에 다시 생기는 그런 경우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지금 영상을 끝내고 또 이렇게 투어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북 북부,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투어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 전라도, 경상도, 영남권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충청권과 경기 위쪽은 작황 상태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병해충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 영상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박피 관련해서 박피가 왜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꽃이 수정이 안 되어서 속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박피만 할 경우에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너무 더울 때 작업하시지 마시고요. 해가 진 선선할 때 작업하시고, 지금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치는 것보다는 해가 6시 반 이상 되면 좀 해가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보다는 오후에 살포해 주시는 게 작물한테도 좋고 또 저희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꿈꾸라 대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